네, 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덕후 시즌3 탑덕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 또 자리를 비운 쭈니님을 대신해서 임시로 진행을 맡게 된 찐이입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성우 최현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다. 네, 우리 거짓말을 계속. 우리 탑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네. 거짓말하는 세상이라서 약간 당황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합니다. 네, 오늘 편한 분위기에서 네, 또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현수 성우님과 더불어서 우리 살로별님 그리고 담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은 최현수 성우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너 목소리가 정말 좋다. 네. 네.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 하나면 다 됐죠. 네. 끝. 네. 살로벨님께서는 어떻게 또? 저요? 네. 저희 비밀 사이에 네. 주연성으로 나오신 네. 맞아요. 또 요즘 굉장히 또 떠오르는 성우분이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님은? 네.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준비했는데. 네네네. 뭐 준비한 거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우리 네. 자연스럽게 해요. 저도 모르게 네. 제 지금 제 실제 생활을 말할 뻔했네요. 말해도 돼. 무서워. 네. 어떤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공개해버려? 네, 그냥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우분들은 일을 많이 하셔도 그 실제로 공개하는 시즌이 굉장히 뒤로 밀려서 지금 말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면 더 행복할 텐데, 그냥 소처럼. 그러니까 뭐 뭔가 공개할 만한 뭐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녹음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일반 대중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는 녹음들도 많아요. 뭐 교육용 녹음이라든지 기업 홍보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이렇게 맞습니다. 대중분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녹음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로서 사람들한테 소비되는 것보다는 그냥 말고 상업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꼭 이제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요즘 네. 그냥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인 거니까 중고차를 알아보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이제 좀 필요하다. 그거 일이 뜨는 시간에 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일 뜨면 뭐 해요? 그냥 카페 가서 멍하니 다음에 녹음할 거 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영화 본다거나 혼자 영화 보거나 그래서 거의 모든 영화는 다 보는 것 같아요. 최근 영화 안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는군요. 그냥 잠 오면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감각도 있겠지만 그냥 자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 좀 부르지. 어디? 영화 대신 봐줄게. 아니 사실 뭐 성우들이 있는 이 동네들이 좀 비슷하니까. 운전은 잘 하시나요? 운전은 만료됐습니다. 면허가 만료됐는데 신기해요. 만료되기까지가 참 쉽지 않거든요. 보통 갱신을 하지. 갱신하러 계속 뭐 날아오지 않아요? 계속 예전에는 날아왔었는데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뭐 이게 만료가 이미 취소가 된 걸 거예요. 그럼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원래 몇 년 안에 하면은 5년인가 그렇게 하면 필기 시험만 치고도 복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미 그렇게 날라온 지 한 6, 7년 된 것 같아서 아마 경찰서나 이런 데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전부 처음부터 재시험을 쳐야 되지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만료되었다는 사람 처음 봐서. 우리 MFP들이 좀 이래요. 종종 이래요. 저는 뭐 이해합니다.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 인생에 운전이랑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위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잊고 사니까. 어쨌든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지금 성우 되신 지 얼마 되셨죠? 18년 11월에 합격했으니까 6년 되셨나요? 네,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지금 22까지. 뭐 6년이 꽉 됐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연차로 얘기를 하니까 6년 차가 되셨어요. 어때요? 6년 차 된 기분은?
조금 실감이 안 나고요. 네. 아직도 그냥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야. 갔고 생각보다 네. 풀리고 나서 여러 장르에서 이미 좀 많이 경험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배고프고 사실은 지금 마인드도 아직 계속 신인 같은 느낌이고 맞아요. 아직 뭐 못해본 일도 너무 많고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 최현수님 좀 많이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러주세요. 부를게요. 밥이나 먹읍시다. 자, 30이 넘어서 사실 성우가 또 되셨잖아요. 아, 네. 어. 공부 자체를 좀 늦게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늦게 좀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근데 워낙 소리가 좋으셔서. 아유, 네. 소리도 원래 이렇지도 않았어요. 원래 소리 내보세요. 원래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겠죠? 좋은데? 네. 원래도 좋았네. 그러니까 원래 사투리도 썼었고 예전에는 어느 사투리? 저는 경상남도 창원 아. 사투리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대학교 다니면서 네.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5분 서울말을- 정도 사투리 한번 5분 정도 5분 정도 우리 사투리로 얘기해 볼까요? 사투리로 얘기해 볼까요? 그 이상 잘하시네요. 저는 거기서 많이 겪고 저는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네.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네. 한번 사투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계기가 어떻게 네. 되세요? 진짜 좀 헷갈리긴 해요. 지금 편하게 하세요. 네, 좀 그냥 서울말로 해도 될까요? 좀 그럼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 이게 네. 하이브리드가 안 돼요. 이게 헷갈리네요. 가솔린으로 돌아갈게요. 중고차 알아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만 해. 네. 저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돈 벌려고 시작했었어요. 진짜로.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니까. 그때까지 등골 브레이커였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그 나이 되도록? 네, 그냥 그 당시에 공부만 했던 상황이고 거의 해본 거는 그나마 돈을 번다는 거는 거의 알바 혹은 과외 정도만 해봤던 약간 세상살이를 네. 거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네. 해봤지만 애매한 그 직업적인 그런 면이라서 억지로 인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혹시 고시 공부하셨어요? 네, 그냥 어. 그래서 제 인생이 없어요. 20대를 떠올려 보면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냥 독서실에서 독서실이 아니라 무슨 어디 경영관 앞 지하 1층에서 모여서 밥터디 같은 거 있으면 찍어서 뭐 올리고 뭐 점심시간에 누구랑 밥 먹고 저녁에 누구 하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고.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일단은 고시 준비를 하셨다가 포기한 것도 사실은 결정이 맞아요. 엄청난 않죠. 결정이었을 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미 시작할 때 그때도 제가 이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가세를 한번 이렇게 보자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저한테 주입시켰나 봐요.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억지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행정학과였기 때문에 네. 겸사겸사 이렇게 전공을 살리자. 다들 주변에 보면은 이제 하니까 접근성도 쉽고 뭔가 그랬던 것도 있는데 물론 제가 주체적으로 했지만 얼마나 했어요?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오래 한 건가요? 잘 몰라서 저는 이쪽은.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물론 그러다가 이제 흘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군대도 또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24살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25살쯤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28쯤에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네, 28.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네, 하다가? 들었어요. 매일 이제 후반부에 들었고 네. 더 늦기 전에 빨리 뭐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취업을 해야겠다. 완전 현실이에요. 네. 예술가 이런 거 네. 전혀 없고 그냥 빨리 취업이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무슨 활동을 하는데 성우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군요. 네, 그 친구는 성우가 아직 안 준비? 됐죠. 네. 그리고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맞아요. 그래서 성우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 친구가. 네. 그러는 와중에 그 고시 쪽 그 공부할 때 하숙집이 거의 다 고시생만 받는 하숙집이었는데 거기 하숙집 이모님께서 항상 저를 좀 잘 챙겨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1차 시험 끝나고 버스를 같이 타고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 근사한 거 대접해 주셨거든요. 도시락도 챙겨주시면서. 근데 지금 오면서 현수야 그냥 넌 아나운서나 혹시 그냥 이렇게 소리를 못 쓰는 그런 거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을 진짜 해주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근데 뭐 저를 그렇게 항상 좋게 봐주셨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예의건이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어떤 칭찬받았던 것들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 내렸구나. 네. 그래서 그렇다고 성우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 아나운서 카페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해보다가 그 녹음 알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카페 같은 거 가입하니까 구인단에.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접근하다가 운 좋게 돼가지고 하다가 나는 등골 브레이크가 이제 아니야. 이게 나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돈을 벌었어 난 이걸로. 네. 그래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이 자존이 서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나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해준 이곳 사랑할게 라는 느낌으로 좀 그렇게 처음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성우 공부하는 카페도 가입하고 그러면서도 이미 그 나이 때는 이제 30이었거든요. 딱 29,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제 마음으로는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네, 네.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10,000원짜리 특강 듣고 막 이러면서 네, 간을 네. 봤었어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이걸 정말 해도 네, 되는지에 네. 대한 어떤 또 불안함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거는 그냥 알바로 음. 하는 거고 취업은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연기는 항상 하고 싶었으니까. 저 대학로에 11년, 12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연기를 접하다가 나도 하고 싶다 생각을 성우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겹쳐서 그랬습니다. 그 몇 살 때 됐죠? 합격이? 32살 때 붙었습니다. 와, 그럼 진짜 네. 빨리 되긴 했네요. 네, 시간은 됐네요. 시간은 그런데 이미 나이가 그래서 늦게 알았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누가 이제 선배님들이 보시면 우리 현수는 나이가 이러니까 장수생이구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엄청 많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하지만 대반전이 있었다는. 네, 아무튼 그래서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전 재능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리도 네. 많이 연구해서 바꾼 케이스라서. 근데 그냥 백수였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망생이라는 느낌보다 이건 그냥 내 주업이고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난 뭔가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냥 10시간, 12시간씩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뭐 이런 거는 모든 걸 그냥 녹음, 연기랑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고시 공부 준비하는 것과 네. 성우 준비하는 거 네. 뭐가 더 힘들었나요? 그냥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성우 공부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매번 행복했어요. 준비할 때도 네. 불안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정해진 인원이 있고 맞아요. 시험이 있는 건데 네. 혹시나 내가 떨어지면 지금 하는 게 약간 다 허상. 헛된 네. 일이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으니까 물론 나는 예술적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는 것들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이음새가 맞았던 거지만 그래서 인디를 할 때 좀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공채가 안 되더라도 이걸로라도 어쨌든 내가 예. 계속 뭔가 생활을 해나가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냥 이건 이미 내 어떤 알바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업이 돼버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저변을 넓혀가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채가 만약 안 되더라도 그냥 이걸로 먹고 살 거야. 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가능하기도 해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네. 어쨌든 단가 같은 부분도 저희 협회 성우랑 비협회 성우는 다른 부분이 있고 비협회 성우도 경쟁이 또 있어요. 그리고 파이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오래 하시다가 또 협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그냥 실전이니까 완전히 이걸 인디 만약에 해서 여기서 제일 잘 나가면 얼마 정도 땡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좀 아름답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니까 각이 좀 나오는데 누울 자리 보고 눕겠다라는 네네네네네. 그런 마음이었죠. 네. 하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기 공부 따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우 지망생들은 거의 다 그 인디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거의 않아요? 거의 안 합니다. 네. 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간절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뚫은 거고 대부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순수하게 공부로서 먼저 정도의 길을 걷는다는 느낌. 네. 저는 약간 사파였던. 에이 뭐 사실은 뭐 또 네. 정도 사파 뭐 이런 게 딱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성우로 유명하신데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네. 눈물 닦지 마시고요. 생활력이 네. 맞아요. 강해야죠 저 지금. 네. 강합니다. 우리 네. 현수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럼 대학교 때문에 상경을 해서 계속 쭉 혼자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수시로? 네, 쭉 혼자. 군대 때 진해 잠깐 내려갔던 거 말고는 저는 해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내. 네, 거기서 2년 동안 있었던 거 말고는 쭉 서울에만 지금 이제 15년째 있는 것 같아요. 16년 뭐 하여튼. 네. 그럼 해군이었으면 네. 군항제 예, 딱 거기였어요. 거기서 군항제를 관리하는 헌병이었어요. 네. 근데 헌병이면 진짜 그 체격 같은 것도 굉장히 맞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예, 원래 보는데 군기 헌병, 경기 헌병 나뉘는데 저는 군기 헌병이어서 결기 잡는 역할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그 경찰에 해당하는 그걸 다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 키가 제일 작았어요. 왜 뽑혔는지 모르고 그냥 뺑뺑이 돌리다가 사람이 그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키높이 항상 넣고 이런 거 하고 정문 근무 쓰고 군항제 때는 뽑혔다가 키가 작아서 뒤에 잘 안 보이는 데 있었고 네. 그래서 키 큰 이렇게 멋있게 라인 좋은 애들이 앞에서 좀 행사 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기 좀 잘 잡는 편이신가요? 글쎄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궁금한 한번 찔러보시는 거죠. 군기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장이어가지고 네. 또 맞아요. 후배들이 맞아요. 실장이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실장이 뭐예요? 대표죠. 그 기수의 대표, 대장. 그래서 좀 약간 성우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장 같은 그런. 과대표 같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실장이 되셨어요? 그럼 나이순으로 합니다. 무조건 나이순인가요? 네, 무조건 나이순이요. 힘드셨죠?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지금 거짓말 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떡해. 왜 이런 거 물어보냐고.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죠?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전속 생활하면서 되게 집요하다고. 아니 전속 생활하면서 네. 어땠어요? 좀 전속 생활하면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현수 씨 보자마자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처음 봐. 그때 우리 얘기했었죠. 만난 얘기했었죠. 날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 아코에서 아코에서. 만났는데 네. 보자마자 난 너무 좋은 거야. 뭔가 약간 그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네, 보면 맞아요. 알잖아요. 딱 네. 느껴지는 게.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실장할 또 스타일이 아닌데도 네. 또 총대를 메고 네. 한 것도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네. 또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요.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빠이빠이 했던 기억이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좋은 기억만 우리 또 맞아요. 가지고 사니까. 네. 예. 아코는 어떤 작품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코는 스와핑 때 같이 녹음했었고. 아니에요. 아니야. 스와핑은 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스와핑이 아니라 그 뭐야 우지의 그 나쁜 뭐지? 관계. 나쁜 관계. 예. 맞다. 헷갈렸다. 나쁜 관계 때 같이 형제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형이었지? 제가 형이었어요. 아. 네. 제가 첫째 형이었고 음. 셋째 맞죠?
아닌가? 몇 젠진 기억이 안 그거 나. 헷갈린다. 근데 예.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것만 기억나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착해졌는데. 그죠? 약간 진짜 예. 대놓고 망나니 캐릭터를 예. 하셨어서. 예. 어쨌든 그때 처음 만났고 네. 그 이후에 뭐 아코디언이나 이런 컨텐츠를 맞아요. 해서 또 항상 진행해 주시니까. 네, 얘기를 할 그때 기회가 거지버 있었죠. 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엄청 잘 이끌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예. 또 그렇게 연이 있었죠. 예. 또 어쨌든 뭐 겨울 지나 벚꽃도 비롯하여 음. 뭐 최근 비밀 사이도 그렇고 음. 또 많은 작품들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하시면서? 저는 이제 대형방송 출신이다 보니까 전속되는 더빙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 풀리고 나서 바로 드라마를 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꾸준히 드라마 형태의 어떤 이런 작품들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 이렇게 더빙도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장르에 국한돼서 일을 몰리는 게 좀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게 성우만의 장점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드라마 자체를. 그래서 캐릭터 연구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전 취미가 그래서 항상 연기 공부라고 하는 건 웃기지만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파악하고 그게 저한테는 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거나 뭐 약간 그런 네,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른 식으로 짬뽕 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가 됐든 그냥 연기 얘기 말고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부 이제 선배님도 다른 분야 사람 만나보거나 얘기해보면 금방 소재가 떨어지고 관심 없어서 저도 기를 안 기울이게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또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네. 이런 캐릭터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아 맞아요. 네, 있을 그런 것 것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그렇게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비밀사에서 주성현이란 캐릭터가 이게 자기 속마음 얘기할 때는 되게 찌질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이렇게 간절함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귀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면이라든지 서사가 마냥 그렇게 귀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멋있음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이중적인 면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걸 항상 저는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을 때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에 블리치에서 맡고 있는 니마야 오에츠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도 되게 텐션적으로 쇼잉적인 친구 그런 역할인데 연출적으로 상당히 텐션업을 시키는 친구인데 메시지를 줄 때는 되게 멋있게 자기 메시지를 할 때는 주거든요. 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입체적인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좋아서 감히 지금 뭐 이런 오늘 아까 슬램덩크 얘기했지만 강백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뭐 반전이 있는 예, 뭐 또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이런 반전 때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어떤 그런 캐릭터 꼭 다른 형식으로도 꾸준히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텀블벅에서 펀딩 받았던 게임 있잖아요. 그 아. 마이 디어 퍼피보이. 그거가 예. 있었네요. 그쪽 펀딩 일정을 보니까 네. 1월에서 3월 사이에 더빙 아니고 녹음. 네. 근데 이미 녹음하셨나요? 아직입니다. 그렇구나. 예. 저도 이제 캐스팅 받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물가물 거리는데 맞다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가끔 상기하긴 하는데 저도 몰랐던 정보예요. 사실은 방금 1월에서 3월이었구나. 네네. 헷갈려. 언젠가 연락 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캐릭터가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능글맞고 아름다운 맞아요. 장미가 어울릴 것 같은 스코티시 예. 테리어잖아요. 예. 제가 실제로 능글맞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격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있지. 예,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 지능을 발휘해서 참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밀 사이는 녹음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비밀사연은요 3부까지 모두 만료했습니다. 무사히 본편 녹음을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끝냈고요. 네, 프리토크도 완료했고 아무튼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
감사 이런 기회, 이런 좋은 작품, 이런 구도, 감정선을 정말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작품에서 이렇게 뭔가 나도 합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끝나니까 좀 시원섭섭하긴 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량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예, 엔딩 자체도 이제 좀 이렇게 주성현으로서 예, 다운이를 차지해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기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감이 안 납니다, 솔직히. 예. 외전 나온다고 했으니까. 진짜요? 진짜인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염색할 계획은 없어요? 아,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연세. 아니 네. 컬러풀한 머리를 몇 번 또 봤어가지고. 네, 이게 아 그때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네, 없어요. 아쉽다. 그리고 그때 잘 어울렸었는데. 그때 그리고 몸무게가 꽤 역대급이었거든요. 제가 막 얼굴 다 부어서 아쿠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늘 역대급이야. 볼 때마다 왜 그죠. 갱신하는 거죠? 지금도 갱신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그때는 더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고 눈이 무슨 색으로 염색하셨는데요? 그때? 그때 애쉬 블루로 했었어요. 오. 네, 말도 그러니까 드레드 머리를 할 건지 뭐 이거 머리 색을 바꿀 건지 뭔가 아무거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프리 풀렸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쁘긴 했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 어울렸어. 아, 그런가요? 딱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다 빠졌었어. 원래 불이 금방 빠지니까. 네. 애쉬는 좀 그러면 애쉬 블루 외에 다른 머리색 한 적은 있으세요? 레드 버건디 와인 뭐 이런 것도 오.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탈색하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한번 파격적으로 탈색까지 한번 했을 때 뵀었죠. 예. 이제 드레드 하는 건가요? 드레드는 항상 저의 로망이에요. 항상 저의 로망인데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욕구가 조금 없어지긴 했어요. 좀 차분하게 좀 다니고 싶은 것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네, 그래도 모험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예. 이게 사실 ENFP라고 네. 하신 거에 비해서 되게 진중한 느낌이긴 해요. 차분해. 아 진짜요? 아닌데. 이거 완전 밝고 예. 에너지가 있는데. 예. 전 진중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랑 왜 그거? 그거 때문이야? 뭐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다들 알잖아. 꽤 네.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가 좀 그 이제 투자에 약간 좀 네. 뼈아픈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게 그때 있어서. 이후로 좀 약간 다크해졌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뭐 다크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마음에 하나 항상 짐이 있으니까 마냥 이게 밝을 수 없는. 네, 그럼에도 꽤 저는 밝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잘 이겨내고 있는 건데 X를 막 말씀드리면은 네가 감히 웃을 수 있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하지만 되게 저는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MFP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그런 것 진짜,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포기각이거든요. 네, 응원합니다. 열심히 지금 복구하고 있으니까. 네,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재밌어요. 상황이고요. 네. 큰일을 겪어서 그만큼 사람이 진중해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텐션이 알아서 음. 딱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ENFP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진짜 네. 전혀. 그러니까 이게 와. 잠깐 이 시간 동안 만났던 분이 이렇게 됐구나.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아, 만나가지고. 첫인상이 네. 그때 전 바로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 왜 웃기고 그 기운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그때 이제 녹음이 끝났기 때문에 멋있는 녹음 다 끝났기 때문에 와 해방이다. 응. 귀엽게.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표현해도 이제 일어나면 다시 녹음을 들어가면 뜨거든요. 그 분위기의 태도가. 근데 내 모든 이 친구로서의 태도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노는 거죠. 맞아. 네. 한 세 달치 멋있음을 앞으로 끌어다 쓴 다음에 맞아요. 네, 오, 되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예시를 간략하게만 들면 비밀사에서 주성현을 하면서 나이아에서는 기간도 이런 거 하고 뭐 또 천연열전에서는 마마는 마마 어쩌고 이런 거 장난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 기간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게 성우한테 좀 필요한 네. 자질인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바로 또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발력? 진짜 어렵다. 네, 어려운 빨리 일이다. 할 수 있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겨집원 얘기도 그래도 첫 주연 네. BL 하신 건데 얘기를 오랜만에 할까요? 겨집원.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프리 풀리고 처음으로 뭔가 인지도 비슷하게 그냥 아예 그냥 대중성이 좀 있는 작품. 모래알 속에 뭔가 어떤 뭐 모를 수 있다면 아주 약간이나마 그래도 최연소라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모르시겠지만 그냥 아는 분들 안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사실 조태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저와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숙제였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비밀 사이의 주성현도 그렇지만 어떤 소설 원작에다가 드라마로 뿅 하는 느낌이 아니라 웹툰 원작에 어떤 그림도 이미 다 있다는 느낌이라서 그 그림체가 주는 뉘앙스에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그랬던 노력의 시간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 같이 작업할 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서 동료분들도 아직 전 지휘 선배님 아직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한번 만날래요? 아니, 진짜? 지난 3일 전에 윌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난 그때 자주 너무 반가이 어.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최지성우라고 그때 네. 엄마 KBS, 역할로 나왔던 제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눈물 콧물 다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원래 진짜 찐으로 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예. 저 동기거든요. 알거든요. 너무- 많이 할 때 많이 울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이렇게 호흡 맞추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동료분들이 아직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으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주황 선배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네, 연말 인사 드렸었는데 서로. 네. 뭐야 나한테는 먼저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박주광 나한테는 안 하고 아닌가? 최연수도 크리스마스인가? 나한테 안 하고 크리스마스인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커플이니까 용서할게요. 해수 감자탕. 오케이. 네. 떠오르는 게 있다면 씬에 대한 어떤 것들, 씬을 해봤을 때 느낌 좀. 근데 제가 모니터링 하니까 그게 좀 제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호흡이 너무 거칠고 막 저는 정말 리얼한 느낌으로 뭔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더 깔끔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제가 씬에 대해서 제가 녹음한 씬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한 그 피드백을 제가 스스로 뭔가 자주 한 번씩 아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욕심이었다. 저 엇박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자기가 한 거 모니터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 네, 저도 이제 좀 후에 녹음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확신감에 비해서 결과물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엇박감이 방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의심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뭔가 우리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박자감 있잖아요. 엇박으로 주면 엇박으로 받으면 되지. 네, 받는 사람이. 네, 그건 또 안 돼. 공이 어쨌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수는 그거를 잘 받는 게 역할이잖아요. 수가 먼저 주진 않으니까. 네. 그럼 뭐 허벅지로 이렇게 쭈물거리는 경우도 있었고 네. 손으로 지휘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네, 뭐 다양해요. 네. 그렇군요. 그거는 어떤 편이에요, 본인은? 몸으로 지휘하는 몸으로 지휘하고 몸으로 막 허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심히 보죠, 상대방을. 네. 그걸 보면서 맞춰야 되니까. 근데 몇 번 이제 계속 호흡을 맞추다 보면 또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리듬감을 내가 익히니까 보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사실 대본에서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대본을 소화하는 건 성우들 몫이니까 어디에서 기승전결 뭘 줄지를 이제 합의를 해야죠. 본인은 어떻게 해줘요? 저는 원래 눈으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약간 몸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게 다 그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모양, 자세, 어떤 행위의 어떤 그 디테일들이 동선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게끔 뭔가 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럼 뭐 방송 기획 같은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방송은 하고 싶어요. 어떤 방송? 그냥 사는 얘기하고 무슨 녹음했는데 뭔가 엠바고 없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썰하고
서로 뭔가 어떤 이 연기 어땠는지 뭐 그냥 팬들이든 어떤 일반 시청자든 저 깔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성우 최연소라는 이 직업적인 이거 말고 그냥 철저히 숨기고 그냥 부캐로서 뭔가 활동해보고 싶기도 하고 버튜버 같은.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방송에는 사실은 엄청 많은데 아직... 방송할 시간은 돼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네, 고정 그죠. 시간을 자기가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음. 그렇고 이제 쉬는 시간이 최소한 있어야지 어떤 녹음 퀄리티가 그쵸. 보장되니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항상 마음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쨌든 인터넷 방송은 네. 뭐 컨텐츠가 다양하잖아요. 네. 게임 방송일 수도 있고 네.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소통, 먹방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 그러게요.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근래 들어서 요즘 그냥 살고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이제 밤비 잠깐 흘러가다 보니 잊고 있네요. 지금 이런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진짜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버튜버 말 그대로 딱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인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모든 활동들 노래도 부르고 아니면 연기도 랩도 막 하고. 하고 랩도 하고 아니면 그냥 매번 뭐 어떤 컨텐츠 라디오적으로 하지만 그게 캐릭터적으로 계속 페르소나로서 입혀가지고 정말 컨셉질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치명적인 캐릭터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치명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오글거린다? 그게 이제 일로서 좀 더 기술적으로 엄청 파고들었는데 좀 그렇게 더 설득을 하려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하면 치명적일 수 네, 있을까에 진짜로 대한 그거를 네. 그렇게끔 되게끔 가공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리고 일의 어떤 작업 중에서 만나는 일이었는데 지금 아까 딱 명확하게 치명적인 그 캐릭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충동에 의한 치명적인 것들을 나와도 성우 최연소로서 어떤 약간의 리스크가 없을 수 있는 환경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더 날것의 재밌는 게 나오겠다.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이건 있죠. 제 청사진이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네. 저희가 어쨌든 좀 약간 공인이라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네. 말을 조금 정제를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약간 또 재미 요소를 네. 이렇게 붙잡는 경우도 있다 보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지문인데 그 정도로 제가 막 지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좀 뭐라고 시장 조사해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쓱 보면 저랑 목소리 비슷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냥 이런 티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성우 팬들 얕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로 제가 바라는 어떤 분야 중에 하나라서 네. 그걸 너무 지금도 하고 싶고 아 그래요? 네.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딱이다 그러면 네. 목소리도 최적화돼 있고 거부감도 없다면 네. 이제 하는 일만 남았군요. 그렇죠 주인님? 주인님. 언제 고양이라고 해줄 거야? 고양이라고 빨리 해줘야지.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뭔가 기회가 있으면. 네. 아무튼. 그리고 왜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고양이 진짜 좋아합니다. 네, 지금 또 키워요? 프로필 또 고양이로 바꿨네요. 그러고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아니 이제 트위터 팔로우를 했더니 계속 아. 그 최연수님이 뭐지? 팔로우한 팔로우한 고양이 그걸로 계속 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힐링이죠. 네, 힐링이죠. 네. 고양이 고양이- 사귄 것 같아요. 그냥 외모로만 몇십만 년의 이 지구상의 이 생존을 이루어낸 이 나쁜 녀석들이거든요. 정말 다른 능력치 하나도 없이. 왜요? 쥐 잡아서 그죠. 어쨌든 미모로 사람을 또- 평가절하됐네 지금. 그만큼 네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쁘다. 거죠. 네, 이쁘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최현수님과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스킨십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많고 저도 많아서. 네. 그죠. 근데 원래 좀 유명해요. 본인 그때 나는 기억나는 게 네. 아코디언이나 이런 컨텐츠 얘기할 때 그 네.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스킨십 많이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속생 할 때 좀 혼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맞아요. 수는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사회적 지능을 탑재하고 좀 온전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아. 슬퍼 많아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탑토크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뭔가 이게 무슨 멘트 같은데 진짜로 지금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의진 선배님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진행을 해주시고 새로 뵙지만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그냥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니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고 또 제 네. 경제 상황도 다 말해주고 큰일 났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수님 뭐야 이거 어떻게? 네 앞으로 더 많은 활약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또 고양이 들으실 계획이 있다면 저도 네. 있으니까 네. 염두에 두시고요. 네. 같이 네. 네, 한번 아니 저를 고양이로 네. 어머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무튼 우리 최은수님의 또 앞으로의 멋진 활약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덕후 오늘 시간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덕후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끊지 마시고 네, 주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눌러주시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